안녕하세요. K리그를 사랑하는 직장인 성사와 양군이 전하는 K리그 프리뷰. 피드백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거침없이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양군입니다. A매치 휴식기를 갖고 펼쳐진 25라운드가 끝나고는 울산과 전북의 승점이 다시 동률이 됐습니다. 울산은 안타깝게도 4골이나 실점했지만 전북은 4골이나 득점한 만큼 양팀 상반된 분위기에서 현대가 더비를 맞이합니다. 2020 K리그1도 이제 단 2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26라운드 올 시즌 리그 마지막 현대가 더비 프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슛! 안녕하세요, 성사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승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울산과 전북 두 팀 모두 승점 54점, 동률이지만 울산이 다득점에서 앞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점 동률일 경우 울산이 다득점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전북 입장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현대가 더비가 되겠습니다. 스플릿 B는 수원과 서울이 모두 잔류를 확정지었고요. 강등 경쟁은 부산 아이파크, 성남FC, 그리고 인천 유나이티드의 3파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전북이 울산보다 리그에서 1승을 더 챙기면서 승점 3점의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북은 3연승이 끊긴 후 다시 승리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울산의 3경기 무패 행진은 마감됐습니다. 울산이 오랫동안 유지하던 최다 득점팀의 자리도 이제 포항과 동률이 됐고요. 전북은 이에 이은 득점 3위입니다. 또한 울산은 최소 실점도 이제 전북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두 팀 각각 홈과 원정 성적이 3위로 시원치는 않습니다. 울산이 홈에서 거둔 1패는 지난 6월 9라운드에서 전북을 상대로 기록했습니다. 최근 홈 3경기도 1승 2무로 조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전북도 최근 원정 3경기에서는 1승 1무 1패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울산의 홈 득점도 어느새 4위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홈 경기 최소 실점은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홈에서 펼쳐진 현대가 더비에서는 6경기 연속 실점 중입니다. 현대가 더비의 역대 전적은 지난 21라운드 전북이 승리를 거두면서 37승 26무 36패로 처음으로 울산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3시즌 2018 시즌부터는 전북이 6승 3무 1패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5경기에서도 전북이 3승 2무로 울산이 승점 3점을 추가한 적은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울산은 김인성 선수가 2골과 2개의 도움, 주니오 선수가 3골을 기록한 반면 전북은 베테랑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주장 이동국 선수가 4골과 1도움, 이용 선수가 3개의 도움, 그리고 이번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인 한규원 선수가 울산을 상대로 4골을 뽑아냈습니다. 지난 6월에 펼쳐진 9라운드에서는 전반전 김기희 선수의 퇴장으로 전북이 여유있게 경기를 풀어나가 승점 3점을 획득했습니다. 9월에 펼쳐진 21라운드에서는 김도훈 감독이 변칙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지만 이른 시간 바라우 선수의 K리그 데뷔골이 터지고 어시스트까지 추가해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슛! 주니오 선수는 25골로 일찌감치 득점왕을 예약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도 7골이나 터뜨렸지만 지난 2경기에서는 침묵했습니다. 전북의 최다 득점자는 한규원 선수입니다. 시즌 11골로 국내 선수들 중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한규원 선수 또한 최근 출전한 10경기에서 6골로 최근 득점 페이스는 주니오 선수 못지 않습니다. 지난 경기 교체 투입으로 10분가량 필드를 누볐는데요. 득점까지 올려 화려한 복귀를 알렸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원홀딩 대결도 펼쳐집니다. 원두재 선수는 비록 대표팀에서는 센터백으로 활용됐지만 올림픽 대표팀과 울산에서는 원홀딩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형들이 대거질비한 울산에서 당당히 주전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해 나날이 발전하는 빌드업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원홀딩은 손준호 선수가 맡고 있습니다. 수비 커버링과 역습을 저지하는 태클,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중거리 슈팅 능력까지 시즌 2골과 5개의 도움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답지 않게 공격 포인트도 착실히 쌓고 있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가 더비를 앞둔 만큼 양팀 선수들의 출전 여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울산은 지난 경기 볼투이스 선수와 비언 존슨 선수가 다이렉트 퇴장으로 리그 일정을 조기 마감했습니다. 반면 전북은 부상자들이 속속히 복귀하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A매치 기간이 반가웠을 겁니다. 양팀의 예상 포메이션을 알아보기 전에 지난 경기 내용부터 보고 넘어가시죠. 슛! 다이렉트 퇴장으로 리그 일정을 조기 마감한 불투이스 선수의 빈자리는 김기희 선수가 메꿀 것으로 보입니다. 부주장 김태환 선수는 경고 한 장만 더 받으면 리그 마지막 경기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팀의 우승 경쟁을 위해서라도 현대가 더비에서 카드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왼쪽에는 홍철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박주호 선수는 여전히 부상으로 고생 중입니다. 원홀딩 역할은 원두재 선수가, 그리고 윤빛가람 선수와 주장 신진호 선수가 2선에서 공격을 지휘할 예정입니다.
고명진 선수는 2경기 연속 명단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부상이나 다른 결장 이유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청용 선수 또한 부상으로 3경기 연속 결장한 가운데 아직까지 현대가 더비 출전은 불투명하다고 전해졌습니다. 대신 언더22 자원으로 서령우 선수의 선발이 유력합니다. 박정인 선수나 이상원 선수가 더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김도훈 감독은 굳이 윙백인 서령우 선수를 2선에 사용하면서 투윙백 전술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비온 존슨 선수도 다이렉트 퇴장으로 리그 일정을 조기 마감한 가운데 득점왕이 유력한 주니오 선수의 선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경기에는 구자룡 선수가 전북에서 리그 선발 데뷔전을 가졌습니다. 홍정호 선수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면 구자룡 선수의 출전이 계속해서 예상됩니다. 국가대표 발탁 후 급이 다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이주용 선수가 K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 중 한 명인 엄원상 선수를 지난 경기 완벽히 삭제하는 훌륭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오른쪽에는 서드 캡틴 최철순 선수가 고무적인 경기력을 보이는 가운데 용언니도 부상에서 복귀했습니다. 국가대표 붙박이가 예상되는 손준호 선수가 지난 경기 정교한 슈팅으로 득점까지 성공했고요. 쿠니모토 선수와 김보경 선수 또한 관중 앞에서 득점에 성공해 선발 출전이 예상됩니다. 언더22 자원으로는 리그 후반기에 들어서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이는 조규성 선수의 출전이 예상됩니다. 한교원 선수도 부상에서 복귀해 지난 경기 10분 정도 소화했는데요. 아직 선발로 나설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면 바로우 선수가 왼쪽, 조규성 선수가 오른쪽 윙어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라이커 구스타보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카드를 받으면 리그 최종전에는 출전하지 못합니다. 슛! 이번에는 김도훈 감독이 정상적인 전술과 포메이션으로 나올까요? 지난 3시즌 동안 승부처마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운영과 전술적인 실험으로 자멸하는 모습을 많이 연출했습니다. 덕분에 울산은 K리그에서 놀림감이 되고 말았는데요. 사실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 그 자체로는 크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멀쩡히 잘 운영하던 4-1-4-1을 놔두고 주니오 선수와 비온 존슨 선수를 모두 제외한 3-6-1로 바꾼다든지 포항이나 대구를 상대로 기동력이 떨어지고 역습에 굉장히 취약한 신진호 선수와 윤빛가람 선수의 중원 조합을 내세우는 4-2-3-1로 승점 3점을 번번이 날렸습니다. 이번 시즌 전북과 승점 7점 차 리드를 잡았을 때 하던 대로 4-1-4-1을 계속 사용했더라면 이미 우승을 확정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윙백 전술은 수비적인 성향을 띈 감독들이 승부처에서 열세에 놓였다고 생각할 때 어쩌다 한번 선보이는 전술인데요. 김도훈 감독은 윙백인 서령우 선수를 허구한 날 2선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움직임이 훨씬 좋은 박정인 선수나 이상원 선수, 더 나아가서는 이동경 선수에게 그만큼 기회를 부여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러한 수비적인 전술을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FA컵 포함 4경기 연속 선제골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점은 지난 경기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베테랑 이근호 선수와 주니오 선수가 보여준 집중력은 고무적이었습니다. 반면 전북은 관중 앞에만 서면 경기력이 폭발합니다. 특히 김보경 선수는 올 시즌 관중이 있을 때만 득점을 신고하는 모습으로 전북 팬들의 많은 사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는 2선으로 출전한 모든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지만 스트라이커 구스타보 선수의 슈팅 0점은 여전히 고민거리로 남습니다. 전반전에 득점한 2골 모두 조규성 선수가 관여한 것도 긍정적이지만 윙어로 나서고 있는 만큼 상대 윙백에 자주 속는 수비는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습니다. 위협적인 오버래핑을 구사하는 김태환 선수와 홍철 선수를 상대로는 특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원은 쿠니모토 선수의 스피디한 돌파 능력이 비교적 기동력이 떨어지는 울산의 중원을 상대로 해집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아크 근처에서 수비가 굉장히 부실한 울산을 상대로 최근 슈팅 특별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전북의 공격력이 기대가 됩니다. 파이널 26라운드도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7시 강등 싸움을 하는 성남이 잔류를 확정지은 수원 원정을 떠납니다. 토요일 2시에는 잔류를 확정지은 두 팀 서울과 강원의 경기가, 4시 반에는 인천과 부산의 피말리는 강등권 싸움이 펼쳐집니다. 스플릿 A 경기는 모두 일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와 포항의 경기와 광주와 상주의 경기가 2시, 그리고 리그 마지막 현대가 더비가 4시 반에 킥오프합니다. 비록 리그에서는 마지막 현대가 더비이지만 FA컵 결승전에서도 두 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고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두 팀이 최정상에서 다시 한번 맞붙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즌 마지막 프리뷰는 전북 현대와 대구 FC의 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합니다.